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뉴암스테르담 파마, 티커로는 NAMS입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혈관 질환 치료라는 이 거대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정말이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뉴암스테르담 파마라는 기업이 가진 눈부신 성공의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찔한 추락의 위험, 바로 그 양면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뉴암스테르담 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이 약이 과연 차세대 심장질환 분야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블록버스터라는 건요, 단순히 좋은 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야말로 초대박 신약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질문에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망과 공포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38.35달러. 이게 2025년 11월 14일 기준으로 본 뉴암스테르담 파마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현재 가격이라서? 아니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가 이보다 훨씬, 아주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시장의 똑똑한 전문가들이 현재 가격 너머에 있는 이 회사의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현실과 기대 사이의 엄청난 격차가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바로 이곳 뉴암스테르담 파마로 끌어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긍정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분석가들은 뉴암스테르담 파마에 어떤 점을 보고 그토록 열광적인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이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단단한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암스테르담 파마의 모든 것, 그야말로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에는 바로 오비세트라핍이라는 이름의 신약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동맥에 끈적하게 쌓여서 혈관을 막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바로 그 LDL-C 수치를 아주 극적으로 낮춰주는 약입니다. 기술적으로는 CETP 억제제라는 계열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차세대와 경구용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과거에 수많은 거대 제약사들이 이 CETP 억제제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비세트라핍은 그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해 새롭게 태어난 차세대 주자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번거로운 주사가 아니라 매일 한번 그냥 물이랑 꿀꺽 삼키면 되는 알약이라는 점,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무기입니다. 물론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죠.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바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브로드웨이, 브루클린, 텐뎀 같은 이름의 연구들이 그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이 연구들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거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3상 임상 시험들인데요. 오비세트라핍은 이 일련의 중요한 시험들을 통해서 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아주 탄탄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쌓았습니다. 이건 마치 최종 시험을 보기 전에 치른 여러 번의 중요한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과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월스트리트가 이 회사를 신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여러 성공적인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나 시장을 흥분시키고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드웨이 임상시험에서 나온 이 결과인데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 넘어서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실제 주요 심혈관계 사건, 메이스의 발생률이 무려 21%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상치 못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오비세트라핍이 단순한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자의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토록 뜨겁게 반응했던 거죠. 자, 오비세트라핍이 가진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무기는 바로 편의성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쟁 약물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지금 가장 효과가 강력하다고 알려진 약물 중 하나인 PCSK9 억제제는 환자가 직접 혹은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솔직히 꽤 번거롭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오비세트라핍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물 한 잔과 함께 알약 하나를 삼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게 만드는 복약 순응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부담 없이 처방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긍정론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내부적인 강점으로는 혁신적인 신약 자체의 힘, 과거 같은 계열 약물들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방금 강조했던 경구용이라는 엄청난 편의성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기회 요인은 더 흥미롭습니다. 기존의 치료제로는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는 수많은 환자들이라는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약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죠. 이런 매력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 제약사의 인수업병, 즉 M&A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 자금은 그 회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까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5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나타내는 저 높은 녹색 막대가 보이시나요? 무려 7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드는 마지막 임상시험을 무사히 끝내고 제품 출시를 준비하기 위한 실탄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탄탄한 재무적 안정성이 바로 긍정론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뉴암스테르담 파마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반드시 짙은 그림자도 존재하죠. 이제는 그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화려해 보이는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즉 비관론, 베어 케이스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관론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그 출발점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뉴암스테르담 파마라는 회사의 가치, 거의 전부가 오비세트라핍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단일 자산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파이프라인에 가진 회사라면 그중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받쳐줄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오비세트라핍이 만약 실패한다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건 올인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안감과 리스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약점과 위험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내부적인 약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치명적인 단일 자산 의존도와 함께 이 회사가 아직 신약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해본 상업화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약을 만드는 것과 그걸 잘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이거든요. 외부적인 위험 요인은 훨씬 더 큽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마지막 임상시험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고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제약사들의 막강한 제품들과 피 튀기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허가 과정에서 미국 FDA 같은 규제 당국이 예상치 못한 제동을 걸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죠. 이 표는 뉴암스테르담 파마가 앞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장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이 세 가지 항목의 강도가 모두 높음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미 화이자, 암젠,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 공룡들이 강력한 약물들로 시장을 꽉 잡고 보험사나 정부 같은 구매자들은 약값을 깎기 위해 거세게 압박하는 아주 치열하고 힘든 레드오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험난한 전쟁터에서 신생 기업이 살아남아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도넛 차트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의 재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한 분기 동안의 매출은 35만 달러,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순손실은 무려 7,201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은 거의 없이 연구개발비로 막대한 돈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구조죠.
물론 앞서 본 것처럼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결국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이 엄청난 적자 구조를 뒤집지 못한다면 회사는 언젠가 자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뉴암스테르담 파마를 둘러싼 극단적인 긍정론과 비관론, 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혁신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 시나리오의 승패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 바로 변곡점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변곡점의 이름은 바로 Prevail입니다. Prevail.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이 약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나 잘 낮추는가와 같은 대리 지표를 봤다면 이 Prevail 연구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사망을 정말로 막아주는가? 이 최종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대규모 장기 연구를 심혈관 결과 연구, 즉 CBOT라고 부르는데요. Prevail이 바로 오비세트라핍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시험대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심판의 날은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리베일 임상시험이 2026년 말에 마침내 그 최종 결과를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기대와 긴장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숨을 죽이고 이 결과만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는 그날 뉴암스테르담 파마의 주가는 아마도 바이오테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프리베일 임상시험은 이진법적 사건, 즉 바이너리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정도 성공이나 조금 아쉬운 실패 같은 그런 애매한 중간지대의 결과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0 아니면 1, 즉 천국이나 지옥이냐, 극단적인 성공 또는 치명적인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한다면 오비세트라핍은 수십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등급하며 회사의 가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기대감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회사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정보의 조각들에 모아서 뉴암스테르담 파마라는 이 극단적인 고위험 고수익 프로파일에 가진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뉴암스테르담 파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약속 부분을 보시죠. 혁신적인 경구용 신약이라는 엄청난 잠재력, 지금까지 탄탄하게 쌓아온 강력한 임상 데이터, 그리고 든든한 재무 상태가 성공에 대한 기대를 걸게 만듭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위험을 보면 단 하나의 자산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치명적인 약점,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시장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프리베일 임상시험의 이진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에 대한 투자는 이 표의 왼쪽이 주는 달콤한 약속을 믿고 오른쪽의 살벌한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6년 말 프리베일 연구 결과는 과연 오비세트라핍을 심혈관 질환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과거에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간 그 수많은 다른 CETP 억제제들의 실패 사례 리스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뉴암스테르담 파마를 둘러싼 뜨거운 기대와 차가운 우려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라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